집을 사면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집은 생겼는데 마음의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도 그 돈이 내 돈 같지 않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대출이 집을 사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인생의 선택권을 빼앗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재테크 클래스입니다. 이 채널은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개인 재무와 현실 재테크 채널입니다. 월급 관리, 소비 습관, 저축, 부채 관리, 자산 형성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돈 관리 방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집은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안정의 상징이고 성공의 기준이고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거나 가정을 꾸리려는 사람들, 혹은 오랫동안 전월세 불안을 겪어본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도 좀 안정되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안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혹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출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기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집은 안정보다 압박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버티면 되겠지.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겠지. 지금 아니면 더 늦을지도 몰라.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 끝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길게는 그 이상 내 소득의 일부가 계속 묶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내 생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빠져나갈 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자, 원금, 관리비, 생활비, 보험료, 카드값,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번 달을 버텨야 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 이후에 느끼는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의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봅니다.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빚의 자유를 줄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도 당장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잠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수입이 줄어들까봐 무섭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보다 매달 대출금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삶 전체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직업 선택도 줄어들고, 이직의 자유도 줄어들고, 휴식의 자유도 줄어들고, 미래를 바꿔볼 용기도 줄어듭니다. 대출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열심히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의 진짜 무서움은 돈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크고 좋은 집을 구하는 비용도 높고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기 위한 진입비용 자체가 너무 큽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취업은 늦어지고 소득은 빠듯하고 집값과 전세금은 부담스럽고 독립과 결혼, 출산까지 생각하면 모든 게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통과 과정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하니까 괜찮아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익숙한 구조라서 위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한 구조라도 내 소득보다 무거운 부채는 결국 내 삶을 압박합니다. 즉, 이건 단순히 대출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집이 생겼다는 건 안정이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큰 책임이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리스크를 피하고 실수를 두려워하고 현재 소득을 놓치지 않으려 더 긴장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보다 오히려 늘 압박 속에서 버티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집은 분명 중요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 전체를 흔들 정도의 대출 위에 올라간 집이라면 그건 자산이면서 동시에 매우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출에 대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원래 다들 대출 끼고 사는 거야. 집 사려면 어쩔 수 없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이 말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말이 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받는 대출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은 다릅니다. 남들이 버틴다고 해서 나도 같은 방식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들도 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부채가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수준인가입니다. 돈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위험을 정상으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출을 무조건 피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대출을 받기 전에 이 질문을 꼭 해보는 것입니다. 이 대출이 내 월급의 숨통을 막지는 않는가? 내가 갑자기 쉬게 되거나 소득이 줄어들어도 버틸 수 있는가? 이 집을 사는 대신 내가 포기해야 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정확히는 얼마까지 갚아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지입니다. 돈 관리에서 중요한 건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집이 내 삶을 지켜주는 자산이 되려면 그 집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자산을 늘리는 기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집이 있고 대출도 잘 갚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쉬지도 못하고 미래를 바꿀 용기도 없고 내 삶을 선택할 자유도 없다면 그건 진짜 안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재무의 핵심은 무조건 큰 자산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건강한 돈 관리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안정과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둘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거나 주거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셋째, 하지만 대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으면 집은 안정이 아니라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빚의 진짜 무서움은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선택권을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건 얼마를 빌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갚아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느냐입니다. 결국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려는 것이 정말 내 삶을 더 안정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좁아지게 만드는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 이후에도 계속 불안한지, 그리고 대출이 많은 삶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돈의 흐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재테크보다 먼저 내 삶을 지키는 돈 관리부터 현실적으로 함께 시작해봐요. 감사합니다.